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급에 숨어있는 진짜 세력을 찾아라. 세계에선 삼노기법과 함께하는 이상노 멘토의 진짜 수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노 멘토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다 그죠? 새해가 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만에 처음 뵙는데요. 제가 또 안 보인다고 고객센터에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간 거 아닌가 또 여쭤보신 분도 계시고, 자, 어디 안 갔습니다. 대신 목요일마다 항상 행사가 있었죠.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신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 종목도 많이 변했겠지만 여러분들도 종목이 많이 변했을 겁니다. 아하!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종목 확인을 하기 전에요. 일단 시황 정리부터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 코스피는요, 1904.65포인트로 20.82포인트가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자, 코스닥 566.43포인트로 0.9%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환율은 1096원 90전으로 마감하면서 3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자, 우선 환율 얘기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우 증시를 보시면 어때요? 달러화가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적완화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달러화는 강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화는 강세로 넘어갔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버텨주고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 다 약세 기조로 넘어갔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안 했기 때문이죠.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워낙 약세보다는 강세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원달러 대비해서 그대로지 N원 환율은 어때요? 많이 예전만큼 많이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건상 우리나라의 좋은 여건은 아니다. 원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수출주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단계구나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보시면 자, 글로벌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 효과로 19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화면 나오시죠?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던 날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종목군들을 큰 폭의 급등으로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만요. 요거 차트하고 화면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코스피 보시면요. 자, 개인이 오늘 1,40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외국인 오늘 1,900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매도세로 나가는 모습이었고, 자, 보험권과 투신권이 바닥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
맞죠? 그래 저가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군들은 단기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저가 매수세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시세의 연속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돈이 없고 상당히 궁핍한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다시 시장은 밀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자, 기관이 지금 계속적인 순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왜 기관이 코스피는 안 사고 코스닥은 살까? 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마찬가지죠. 보고서 계속적으로 써놔야 됩니다. 회전율을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회전율을 올리려고 하면 종목이 변동폭이 작으면 회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변동폭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단기간에 크게 벌려야만 매수세가 많이 붙고 개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주가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단기간에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기간의 매매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의 매매가 여기서 과연 끝날 것인가 아니면 말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말 전에는 끝나겠죠. 왜? 5번달 말까지는 해야지 회전율이 맞춰지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의 수급 자체는 지금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어서 제 종목군들은 3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한진, 참. 68.9%. 이 누구 포트폴리오인가요? 예, 대단하네요, 이 사람. 참. 잘했어요. 자, 한진 68.9%고요. CJ ENM, 3주 되는 21.8%. 좋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4%에서 이익 실현이 됐습니다. 매도가 됐고, LG. 자, 우리는 LG를 사랑했는데, LG는 우리에게 지금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마이너스 4%고요. 자, 동양생명이 마이너스 5.9%로 손절이 됐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마이너스 7.2%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진부터 볼까요? 한진 같이 볼게요. 자, 한진 보겠습니다. 하하, 예, 여러분, 곧 있으면 100%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진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만원짜리가 더블 가는 거 보여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4만원짜리 제가 더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100%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타의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는 건 쉽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자, 하지만, 자,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되는 거는 없죠? 네, 마찬가지죠. 5만원짜리 제가 한번 오늘 이거 4만원짜리 시작했는데요. 8만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까지 좀 더 들고 가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또 수정하겠습니다. 목표가를 또 수정해서 65,000원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 왜 이상로 전문가는 이 종목을 왜 끝까지 빠질 때도 들고 있었을까? 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하단에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가 권역에서는 샀는데 저가 권역에서는 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매도에 대한 세력의 움직임이 아니고 이 종목을 더욱더 보내겠다라는 움직임이겠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가에서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그래, 저가에서는요, 사야 되죠. 하지만 왜 랠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가에서는 팔고 고가에서는 샀을까?
자, 그것은 눌림목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더욱더 높게 보내겠다. 보내버리겠다. 자,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위로 보내고 있죠. 자, 오늘 61,000원으로 신고가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5%가 올랐습니다. 자, 한지는 지금 상당히 뭐 요건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팁을 한 개 드릴게요. 자, 신에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신용 한도가 초과됐어요. 예, 키움증권에서는 신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샀다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주가가 빠질 때 하고 오를 때하고 다릅니다. 오를 때 이렇게 신용 물량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단기간에 빨리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신용을 잠궈버렸다는 거죠. 누가? 키움증권을 쓰는 사람들은 이 신용을 못 쓰도록 잠궜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바로 주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용 쓰지 말고 현금으로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가는 65,000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CJ ENM.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물 다들 잘 받으셨습니까? CJ ENM으로 수익 나시고 난 다음에 국제시장 보러 가셨다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죠. 왜 그렇게? 자, CJ ENM이 국제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시장에 나왔던 뉴스는 그래요. 국제시장에서 이제 800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지만, 영화가 흥행했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적적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CJ ENM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시청률만큼 시청률은 높은데 광고비가 적어요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시청률도 높은데 광고비도 많이 들어와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상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주가가 지금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아, 우리 저가 정말 잘 잡았어요. 우리 언제 잡았어요? 요 자리 잡았죠. 정말 기가 막히는 자리 또 잡아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을 즐기시면 됩니다. 아, 지금까지 21.8% 정도 수익이 났네요. 자, 잘했어요. 시장은 1800까지도 내려왔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갔어요. 잘 됐습니다. 자, CJEN의 목표가 수정합니다. 제가 오전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죠. 얼마로 수정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예, 44,000원으로 수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4,000원으로 목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익절가는 4만원으로 높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뭡니까? 예. 제가 무조건 올라온다고 했죠. 예. 왜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나? 주포가 빠져나왔기 않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이익을 보어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전력. 우리 이 종목으로 30%까지 수익 봤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마이너스 4%까지 또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왜? 주포는 빠져나갔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팔 기회는 반드시 준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팔 기회를 반드시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차트 보시죠. 반등 나왔죠? 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0% 올랐습니다. 하단 권역에서 10%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국전력 일단은 이익 실현 됐고요.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죠. 왜? 30% 수익이 났었는데 4% 수익 나고 이래 빠져나오기 얼마나 아쉬워요. 하지만 딴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 배고프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배고프실 거예요. 예.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2015년에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배고픈 종목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익 실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LG. 자, LG가 오늘 67,000원으로 빠졌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던 종목은 수익은 안 나진 않아요. 다들 수익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익 실현 안 해서 더 높은 곳을 항상 바라봐서 우리가 항상 수익을 크게 못 보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고 이렇게라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LG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63,000원이다. 그죠? 우리 주가가. 어때요? 요것도 한번 10% 가까이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 자리에서 제가 욕심을 또 부렸죠. 안 판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판다. 자, 그래 또다시 지지가 되고, 또다시 수익을 났는데, 또 안 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왔는데 또 안 판다고 했고, 지금 다시 한번 하단권까지 지금 내려왔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안 팔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안 팔겠어요. 왜 안 파냐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중요한 자리권에서 지금 기간의 이탈이 조금씩 나타났는데요. 기간이 주포입니다. 기간이 주포인데, 아직까지 물량을 다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것도 수익은 보고 이제 나와야겠죠.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자, 목표가 64,0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고 나오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소고기 값이라도 벌고 나와야지. 자, 64,000원 목표가 수정하겠고요. 대신 손절가도 올리겠습니다. 6만원으로 짧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말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동양생명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 동양생명이, 자, 매수가가 1950원이었습니다. 1950원이었는데, 자, 요 자리, 어때요? 자, 1950원에서 지지가 받다가, 지금 여기서 서서히 밀리면서 내려왔어요. 서서히 밀리면서 내려왔고, 자,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나?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뭐가 이렇게 되면 안 되냐면,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요거는 주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의 저가 자체에서 꾸준한 지지를 받고 올라왔고, 저가 권역에서 매도를 할 때 또다시 주가는 올라왔고, 맞죠? 꾸준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물량을 지금 누가 받고 있나요? 네. 누가 받고 있어요? 외국인이 지금 받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기관은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있는데 밑에서 엄청 얄밉게 단가를 낮춰가면서 계속적으로 받는 애들이 누굽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받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뭐예요? 기관 거였는데 지금 비중이 누구한테로 가고 있다? 외국인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이 종목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가를 터치를 했고 지금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외국인이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인은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주인인데 지금은 외국인이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주인이 상실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휩소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16% 수익을 제가 또 안 챙겼습니다. 아, 참. 이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50%, 60% 보여드리고 싶어서 방송에서 조금씩 더욱더 많이 틀고 갑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도 어떤 자리였나요? 매수가가 11만원대죠. 11만원. 네, 11만 1,000원입니다. 요 자리였죠.
자, 항상 제가 추천하는 자리에서는 지지가 오랫동안 나타납니다. 예, 지지가 오랫동안 나타나고 다시 한번 또 큰 폭의 상승도 분명히 있고요.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예, 바로 하단 권역에서 주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은 누구였나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대답하겠습니다. 자, 주인은 누굽니까? 예, 대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자,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종목이 올라왔고, 기관의 매도세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밀려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손절가는 터치가 안 됐는데, 장중에 이렇게 주문 실수 물량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바로 1월 5일입니다. 자, 하한가의 주문 실수를 지금 BS 금융투자증권에서 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빨간 양봉을 올랐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손절가를 정해 놓습니다. 그 자리를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 처리가 된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종가나 아니면 이날만 빼면 아직은 손절가는 터치되지 않았죠. 하지만, 뭐, 손절가를 이런 부분도 제가 물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을 못한 점, 저의 실수고, 이 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들고 가십시오. 예. 이날 주문 실수 날 혹시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운동 갔다 오신 분들 들어 계신 분들 걱정하시고 계실 건데요. 저희 많은 팬분들 지금 요 종목 더 들고 계십시오. 분명히 수익 내고 팔 수 있습니다. 왜? 안 빠져나갔습니다. 누가요? 주포가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하단에 볼게요. 자,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고가 권역에서 매수가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가 권역 마찬가지로 매수가 또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가 권역으로 빠져나가는데 물량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 누군가 팔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팔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큰 급등을 노리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내고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숙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수급의 급소를 찾아라. 2015년에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15년 중요한 날입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이 주포를 찾아라. 자, 한간에는 주포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칠판이 엄청 깨끗하죠? 예.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왔다가. 자. 예. 자, 칠판 좋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빠질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투매의 자리가 나와야 된다 했다. 맞죠? 투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투매가 생기기 위해서는 하단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됩니까?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투매는 뭘 뜻합니까? 투매에 대한 정의는 뭔가요? 많은 거래량이 이 자리를 포기를 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투매라고 합니다. 그런 거래량이 당연히 많아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단일 매수체가 들어와야 됩니까? 양매수가 들어와야 됩니까? 양매수는 버려! 네, 양매수는 안 됩니다. 자, 단일 매수체가 들어야 됩니다. 양매수료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맞고 빠집니다. 왜?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샀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뭐, 외국인, 기관 둘 다 주인, 아닙니다. 확실한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안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올라왔는데, 또 양매수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빠지죠. 네, 주가는 다시 빠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단일 매수체가 바뀌죠. 단일 매수체로.
맞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자, 지지를 여기서 단일 매수체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더 있었죠. 뭡니까?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 자, 매수를 해야 되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가 권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 되죠. 자, 이상우 전문가님 이상하네요. 왜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고 저가에서는 매도를 합니까? 예, 이상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기피를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양매수는 예, 좋다 안 좋다? 아,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업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누구랑 일을 같이 할까요? 하실 분 계세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맞죠? 동업하면 안 된다. 자, 외국인과 심지어 국적도 다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린다. 그게 말이 안 되겠죠.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단일 매수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양매수는 아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들어오는데요. 이 종목 왜 안 오를까요? 라고 물으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양매수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올릴 때는 분명히 단일 매수체가 존재를 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고가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놔야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저가에서는 팔아줘야죠. 왜 팝니까? 투자 심리를 내리기 위해서. 똑같이 다 돈 벌 수는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돈을 뺏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기관과는 항상 반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관이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떠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종목에서 포기를 하고 나갈까를 연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꿔서 우리가 기관이고 우리가 외국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스미스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가를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개인들을 빨리 팔게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저가 권역에서 팔게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고가 권역 팔게 나가게 하고. 거기에 해당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페이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많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떤 종목으로 실습해 볼까요? 예, 바로 CJ ENM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이라고 드렸는데요. 그 종목으로 같이 실습을 해 보기 전에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보면 자,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자, 어디가 저항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저항이죠. 자, 그럼 요거를 그림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뒤집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되는. 자, 이 자리는 그럼 뭔가요? 뒤집으면. 이 자리는 지지권역이죠. 자, 이 자리가 깨질 때는 뭐가 발생한다? 바로 투매가 발생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이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맥점을 잡아서 우리는 수급의 변화를 포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종목이 바로 CJ ENM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그죠? 그 종목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AS를 길게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CJ ENM.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넓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넓게. 자, 넓게 놓고 보면, 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입니다. 자, 요 종목 두 번째 리바이벌 하는 종목이죠. 자,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요? 얼마 가격대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33,200원짜리를 말씀드렸죠. 왜 그 자리가 되나요? 그 자리가 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어때요?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또다시 나왔고,
나오고, 자, 그리고 투매가 나타난 자리, 올라가지 못한 자리. 자, 하단에 보세요. 거래량을 보세요. 자, 갑자기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밑에 외국인이 팔고 나가고, 기관이 1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팔고 나간 자리, 주인 없는 자리가 됐죠. 자, 원래는 이 자리가 꾸준히 주인이 있던 자리였는데, 누구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꾸준한 지지가 됐던 자리였잖아요. 그러나 기관에 의해서 주인이 있던 자리였는데, 얘네들이 포기하고 나갔어요. 왜 포기하고 나갔을까? 실패. 맞죠? 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투매가 이루어진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거기 저항을 돌파를 할 때 양매수가 들어오는지 단일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이제 찾으면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매가 동시에 나오는데 요 날 한번 같이 볼게요. 11월 11일 2013년도 같이 보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자, 2013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얘네들은 작전을 시작을 하고 있었네요. 자, 우리가 빼빼로 먹을 때 얘네들이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던 날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외국인이 3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자, 기관은 394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450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던 것은 우리죠. 왜?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빠졌습니다. 자, 투시는 134억 원을 뱉었고요. 그리고 보험은 87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이 빠져나갔다, 그죠? 외국인도 빠져나갔고, 주인 없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들어와줘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죠. 자, 2013년 12월 3일 날 올라왔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때요? 12월 3일 날 외국인도 들어왔네요. 기관도 들어왔어요. 자, 양매수가 들어왔죠. 양매수가 들어온 날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요 날은 안 됩니다. 버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또 들어왔죠. 12월 13일. 자, 고가군역을 텄죠. 자, 요 자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빠져나갔어요. 자, 뚫지 못했죠. 아직까지 갇혀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아닙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또다시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죠. 왜냐? 꾸준한 지지가 나타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돌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건이 되고 있죠.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량을 그만큼 모아야 되고 새로운 신규적인 세력이 들어와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인을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쉽게 돌파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같이 볼게요. 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네요. 자, 1월 16일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2014년, 작년입니다, 벌써. 1월 16일 보겠습니다. 네, 또 양매수죠. 자, 외국인들이 얼마 들어왔나요? 네, 50억 원 가까이 들어왔고, 자,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권에서 18억, 그리고 15억 원의 매수세를 쌌습니다. 일단은, 또 이 자리 양매수기 때문에 아니다. 맞죠? 아닙니다. 공략할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이 또 지나네요. 돌파했어요. 자,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자, 또 양매수죠. 외국인이 72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 8억 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연기금은 파는 모습, 그리고 보험권도 파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포가 아니죠.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양매수는 안 된다, 그죠? 올라갈 때 아닙니다. 자, 1월 29일이네요. 다시 한 번 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1월 29일.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기관이 또 들어왔죠. 양매수는 안 된다. 맞죠? 양매수는 안 된다. 양매수는 안 됩니다. 자, 아니죠. 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어요. 네. 2월 11일 날. 맞죠? 2월 11일. 자, 2월 11일, 2월 12일인데, 같이 볼게요.
네. 참 이런 게 주식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보였던 건 양매수를 꾸준히 보여왔잖아요. 맞죠? 똑같은 자리에서 가격 33,200원 밴드에서 꾸준히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가 되는 날 외국인은 72억 원의 매도세를 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관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금융투자에서 22억 원의 매수세, 보험에서 12억 원의 매수세. 투시는 빠져나갔네요. 투시는 주포가 아니죠. 자, 남은 거는 금융투자죠. 보험권은 전 고점에서 팔았었죠. 물량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는 꾸준히 물량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모으고 있습니다. 자, 고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다음날 2월 12일 날도 더욱더 많은 물량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 매수세가 다시 한번 또 들어가잖아요. 맞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돌파가 됐다, 그죠? 지금부터는 이 종목군이 고가권역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가 이제 포인트가 됩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때 이 자리를 터치할 때 매도하는 순간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맞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하하하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가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따라가야 됩니까? 포기해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법칙대로 가야 됩니다. 결국엔 빠집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자, 빠졌습니다. 자,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때요?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0개월 후에, 8개월이네요. 8개월 후에 다시 빠졌습니다. 자,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나요? 기억나십니까? 주포가 빠져나갔나? 이날 파는지 안 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요 날이죠. 자,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어때요? 보이십니까? 금융투자에서 지금 9억 원의 매도세를 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전에 빠져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즘 HTS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10월 31일, 그리고 돌파하던 날이 며칠이었나요? 돌파하던 날이, 언제죠? 2월 11일이잖아요. 2월 11일. 자, 2월 11일. 그리고, 언제라고 했죠? 자, 10월 31일. 제가 요즘 기억력이 참, 보이십니까? 금융투자에서 얼마를 샀나요? 195억 원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저가에서 지금 판다. 고가에서는 195억 원을 샀는데 저가에서는 지금 9억 원을 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는 모습인 거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때요? 11월 3일, 다시 주가가 조금 빠졌죠. 11월 3일 같이 볼게요. 또 금융투자 또 팔았습니다. 우리 팔아야 되나요? 아니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빠졌어요. 아직까지. 옆에 그 자리잖아요. 괜찮습니다. 자, 주가 빠졌는데요. 11월 4일 날 같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또 다시 팔았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지금 195억 원씩 안 샀죠. 그런데 195억 원 샀는 애들이 급하면 더 급하지 우리가 급하지 않습니다. 맞죠? 어차피 빠져봐야 2%, 3%입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다시 한번 반등 나오죠. 11월 5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금융수에 팔았죠, 다시. 근데 800만 원입니다. 자,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자,
금융투자 다시 한번 또 사주죠. 맞죠? 사줍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월 7일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도 주포가 금융투자라면 최근에도 많이 사면서 올렸어야겠죠. 그러면 최근에도 많이 사면서 올렸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부터 1월 8일까지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가 많이 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네. 어차피 주포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 자리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금융투자 업종이 패대기를 치고 나갈 때 우리는 같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수익을 즐기면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포를 찾아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도레이 케미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레이 케미칼인데요. 도레이 케미칼. 자, 이게, 자, 요거 같이 한번 또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자, 투매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자, 투매 자리 보이십니까? 많이 판 자리를 고르면 돼요. 이 중에서 밑에 기간의 순매수세를 보세요. 언제 가장 많이 팔았나요? 이날이죠. 자, 이날 맞습니다. 자, 이날 체크해서 같이 보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보면 됩니다. 자, 요날 빠져나갔어요. 7월 28일. 자, 누가 팔았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7월 28일. 자, 어때요? 투신권 빠져나갔죠? 예, 투신권 팔고 나가고 기타 금융 팔았고, 아유, 연기금이 33억 원 매도세 취하고 갔습니다. 자, 연기금 빠져나갔고 기간이 저만큼 팔고 나가는 날 또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또 샀죠. 개인이 또 샀습니다. 자, 낙폭과대다 하고 또다시 접근하는 게 바로 또 이 개인입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빠져나갔죠. 투매를 찾았습니다. 자, 올립니다. 8월 18일 날 올리네요. 자, 8월 18일 같이 볼게요. 이 참 아이러니해요. 자, 올라오는 날 개인은 또다시 팔고 나갑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본전이다. 자, 그때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양매수세가 둘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 출석 체크했습니다. 오늘 잔칫날이에요. 금융투자 왔고요. 보험 왔고요. 투신 왔고, 은행 왔고, 연기금은 또 팔고 나갔습니다. 자, 연기금은 주인이 아니에요. 맞죠? 연기금은 주인이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 들어왔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매수니까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볼게요.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어때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죠. 양매수는 안 된다. 가장 기본입니다. 양매수는 안 된다. 양매수가 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뽕입니다. 아시겠죠? 양매수는 안 됩니다. 자, 보여드리잖아요. 자, 고가권역으로. 자, 9월 4일 날 넘어가는데요. 9월 4일 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월 4일 날 돌파가 나오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월 4일입니다. 예. 자, 보이십니까? 네, 외국인들은 1억 원의 매도세를 취하고 나가는 날이었고, 자, 기관은 9억 원의 매수세를 취하고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꾸준히 샀는데, 투신권이 상당히 많이 샀어요. 자, 1억, 그 전날 5억, 그 전전날 2억, 그 전날 3억, 그 전날 5억 샀습니다.
도합 16억 정도를 베팅을 했습니다. 뭔가 있겠죠. 자, 하지만, 자, 그 다음날, 같이 볼게요. 9월 5일날. 다음날 양매수가 붙죠. 자, 웃기죠, 이게. 맞죠? 왜 돌파하는 날 안 사고 왜 그 다음날 살까? 그것은 주포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가 권역으로 또다시 한번 넘어가는데요. 꾸준히 넘어갔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1월 5일날 다시 한번 더 빠졌는데요. 자, 9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누가 많이 샀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9월 4일부터 자, 11월 5일까지 자, 보이시나요? 투신권이 36억 원을 베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11월 언제입니까? 11월 5일이죠. 11월 5일 날 가서 볼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또 팔까요? 왜 고가에서는 36억 원을 매수를 해놨는데 왜 저가에서는 2,600만 원을 팔고 나갈까? 자,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옆에 구경하고 있던 개인이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 또 10억 원을 팔고 나갔습니다. 아, 이 종목 빠지는갑다. 끝났는갑다. 이제는 안 가는가 봐.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까요? 자, 빠져봤자 3%입니다. 그 다음에 급등이 연출되죠. 급등이 연출되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모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요걸로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요거 마음고생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예, 마음고생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 왜 고가에서 안 팔았어요? 이상훈 전문가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는데 14,900원으로 16% 올리고 빠질 수 있는 주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최근에 그러면 누가 사는지 또 보면 되잖아요. 최근에 누가 사는지 보면 되잖아요. 자, 1월 8일 날 최근이죠.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투신에 의해서 붙어 있습니다. 투신은 뭐라고요? 바로 주포였습니다. 저가 권역에서 매도를 했고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를 했고 그리고 돌파를 할 때는 분명히 투신이라는 단일 매수체가 들어왔고 앞서서 투매를 보였던 것도 바로 투신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성된 퍼즐 안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고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도 좀 더 보유를 하면서 더욱더 높은 수익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를 노린다, 정해놓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은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을 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대한 수익을 정하고 어떤 21선 깨지면 팔아야지가 아니고 얼마 되면 팔아야지가 아니고 이 세력이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팔고 나가야지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주포는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격권역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종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종목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CJ 그리고 도레이 케미칼 주포를 찾아봤는데요. 자, 어렵죠? 화면 보고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직접 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려울까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만 그것을 같이 녹아들면서 이런 부분 자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주포를 찾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내 종목의 주포는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종목의 주포를 다음 주도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 할지 제 추천주를 꼭 눈여겨보십시오. 꾸준히 종목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여기까지 주포 찾기 마감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더욱더 상세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